안녕하세요. 시골 일기장 시일입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들이 크게 재밌는 일은 없어요. 그냥 도시와 시골의 차이점일 뿐이지 크게 재밌는 일은 없는데, 보고 나면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신기할 뿐 저도 신기해요. 오늘도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읽어드릴 일기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네요. 7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음이 편치 않아 이래저래 혼자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었다. 자신만만한 건 아니었는데 어찌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머릿속엔 정확한 기억밖에 없으니 실수는 실수로 인정해야지. 하지만 실수를 고민하지 말라는 위로를 듣고 잠시나마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던 이 아이러니, 이것 또한 인정하기 싫어진다. 이런 곳,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헛헛한 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이른 아침부터 막바지 오미자 작업을 하러 온 앞집 식구들이 일하러 갈 채비를 마치고 산에 오르기 전에 앞집 둘째 언니가 생리대를 찾는 소동이 있었다. 생리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급한 상황에서는 생리대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언니가 미처 준비를 해오지 못해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안절부절을 하는 아침. 그래서 급히 북산까지 갔는데도 북상에는 없단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른 아침인데 왜 그 모습이 그렇게나 웃기던지 갑자기 시골이 더 촌스러운 깡총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단 언니는 식구들과 산으로 가시라 했고 나는 생리대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가 새댁들이 있는 곳을 물어 구해볼 셈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잊고 사는 단어, 여자에게는 반평생 이상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소지품인데 새삼 여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 오늘 아침의 생리대 사건. 그 길고 지루했던 생리적인 현상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여자들이다. 한 부류는 우울증에 빠져 어떤 이는 3년 동안 힘들었다는 여자들과 헐헐 날아갈 것 같다는 여자들이다. 나는 후자에 속했다. 헐헐 날아갈 것 같고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아직까지는 후련하고 너무너무 편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것이 3년을 괴롭힐 만큼 그렇게도 소중했던가? 그것이 끝나면 여자가 아니라 했던가? 무엇이 그리도 우울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다만 젊음이 가고 있다는 것만 아쉬울 뿐인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라는 사람들이 같이 겪고 같이 가는 것이라 그것으로 위로를 하고 있다. 할 만한 몇몇 세댁은 집에 없었고 할 만한 세댁이란 말이 더 우습다. 결국 명희 엄마가 현재 충실한 여자일 것 같아 찾아갔더니 TV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았는지 나는 소리소리 지르며 불러야 했다. 세개를 얻어 산으로 갔다. 둘째 언니를 찾으며 또한 농담으로 아니 이런 쓸데없는 일을 아직까지 하고 계세요?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쓸데없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 고랑고랑 오미자를 따던 그녀들의 남편들이 웃는다. 그래도 여자라고 하네요 하며 한바탕 웃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할머니만 제외한 여자 4명이 그래도 여자라니요 하며 발끈해서 또 한바탕 웃었다. 이제 오미자 따는 작업이 재밌지가 않았다.
탱탱한 열매들은 거의 다 따고 좋지 않은 것들만 남아서 따는 재미가 별로 없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나는 밭으로 가서 말끔하게 풀을 매주고 돌아왔다. 깔끔한 밭을 보면 기분이 참 좋다. 참깨를 베어내고 사이에 심어놓은 배추, 무, 시금치가 싹이 올라와 참 보기 좋았는데 고라니가 다녀갔는지 어쩜 그리 그 연한 짝을 잘도 잘라 먹었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조금 씹어놓은 걸 먹고 가면 어쩌란 거냐. 고라니를 만나서 타협할 수도 없고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그냥 풀을 메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려오는 산길. 먼 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잔뜩 덮여 있다.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았다. 산골 생활 8년째 한다는 비쩍 마르고 수염이 좀 지저분하게 난 남자의 사연은 이랬다. 아내가 분만을 하러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탯줄을 자르라고 의사가 불러 들어갔다가 출산을 하며 피를 많이 흘리는 아내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 후론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족과 살 수 없어서 헤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는 산으로 들어와 산속 생활 8년째를 한단다. 상담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그 충격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남자를 보며 나는 참 더 행복하겠다 비아냥거렸다. 그렇게 버리고 온 가정,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현재, 물론 그게 병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 순간 그렇다가도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그저 도저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이다. 지나온 시간들이 다 행복하면 좋으련만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다는 말은 도피의 결과가 행복하다는 말로 들린다. 어쨌거나 행복을 느낄 줄 알면 그걸로 된 거겠지. 행복하지 않은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의 도전 과제는 행복하게 살기. 신이 우리에게 준 미션일지도 모른다.